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또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사실 의료 현장의 사정도 복잡한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병원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응급의학과의 박준범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다뤘던 이런 사고들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19 때도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하루에 구급대에서 얼마나 전화가 오고 또 수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환자가 한 120명 정도 평일에 뭐 주말에 140명 정도 내원을 하시는데요. 예. 구급대가 전화는 뭐 한 50에서 60통 정도 문의가 오고요. 저희는 뭐 일단 병원 특성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면은 구급대가 이제 저희 동네 근처, 저희 병원이 있는 근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거부당하고 전화하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측에서 환자 수용 거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좀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응급실 문턱이 유독 좀 높아진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 예. 코로나 때 그 환자가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환자는 원래 상태로 늘어났고요. 예. 반면에 이전에 계속 뭐 감염 때문에 진료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진료 과정도 느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배후 진료과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오셔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최근에 뭐 소아과 문제가 좀 더 예, 예. 불거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구급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주된 이유, 뭐 의사나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의 응급실이 500곳이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전국의 응급실이 이제 500곳이어도요. 예. 어떤 환자가 갈 수 있는 응급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결국은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응급의료 체계들이 그 지역의 인구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같고요. 그럼 완결된 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실시간으로 사실은 전국의 응급실이 다 차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어떤 응급실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응급실이어도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있는 병원이 만약에 병상이 하나도 비어 있지 않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각 응급실의 그 빈 병상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가 사실 구급대나 시민들에게 공유되면 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분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빈 병상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뭐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서 이제 예. 그런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뭐 각 이제 의료 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 예. 실시간으로 하긴 어렵고요. 보통은 1시간 정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효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의료진 부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특정과 쏠림 현상도 있고 또 처우 개선 같은 의사 수가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사명감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좀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저희 이제 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특정과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생명을 다루는 이제 중요한 과거든요. 근데 반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과들은 환자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예. 이런 과들은 이제 사실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환자가 많지 않은 과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장소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명당 그 환자를 치료하는 위험도도 당연히 높고요. 그런 과들은 위험도도 높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파격적으로 좀 거기는 좀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과나 이런 다른 과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특성을 가진 과들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어떤 예. 형평성을 맞추기보다는 예. 조금 더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파격적인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 측면에서 좀 파격적인 그런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응급 의료기관 구분과 의사들 처우 개선을 이제 골자로 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당정이 중증 응급의료센터 20개 더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중증 응급센터를 늘린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예. 잘 따져 보면은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이제 응급실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레벨을 바꾸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설을 좀 확충한다 하더라도 뭐 응급 중환자실이나 입원실 같은 게 전국적으로 했을 때 한 4,500개 늘어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큰 효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상황이 아마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오히려 중증 응급센터가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전원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를 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문제들도 사실은 경증 환자들이 결국 큰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결국 병상에 여유가 없고 응급센터 여유가 없고 또 외래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더 큰 병원들을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입원을 하게 되고 하면은 결국은 입원실, 중환자실 예. 같은 것들이 차버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예.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그 진료권을 제한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환자를 수용할 병상 또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은 좀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을 찾고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결국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 119 소방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19에서 현재 그 환자의 어떤 그 병원 안내나 그다음에 병원 간 전원 같은 책임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119도 그 정확한 안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병원들도 환자를 이제 119 문의가 와서 받고 싶어도 이 환자를 우리가 지금 받으면은 처치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원 간에 전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예. 우리가 받아서 처치를 못하더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럼 일단 오세요 급하니까라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좀 복잡한 사정, 병원 측 입장, 순천향대 응급의학과의 박준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